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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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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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Why me. so serious?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아침 인사 나눠볼까요? 먼저 유튜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유튜브에 이분은 항상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먹갈람님, 경남 거제에 살고 계신 분인데 거제의 산들은 지금 연초록의 몸살을 앓고 있네요. 싱그러운 4월 중순 고디님, 민기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거제는 좋군요, 날씨가. 네. 네. 자, 8909 끝번호 쓰시는 분은요. 새벽 운동 땡땡이 치고 곤욕을 들어요. 운동 하시면서 들어도 되는데요. 작은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이 오픈 1주년이라서 뭔가 뿌듯하고 설레네요.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올해 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네. 1년을 잘 버텨오셨으니까 앞으로 더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1주년 네. 축하드립니다. 커피와 함께 마카롱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또 커피 보내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자, 조광선님,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답니다. 즐겨 듣는 방송이 뭐냐고 묻길래 곤유부라고 했더니 모르는 것 같아서 SBS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또박또박 오. 대답을 하셨다고. 야, 드디어 받은 분이 이제 야, 드러났습니다. 만세! 야, 이건 만세네요, 진짜. 예. 고맙습니다, 조광섭님. 이게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역번호 02 이렇게 오는 건지 아니면 그거 궁금해. 070, 뭐 070 이런 걸로 오는 건지. 예. 혹시 만약에 우리 조광섭님이 받으신 그 어떤 사례를 쭉 한번 보내주신다면 맞아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꼭 받아주십시오. 8300님 3살 딸내미가 독감이네요. 아이고. 곤유부 가족 독감 조심하세요. 요새 유행입니다. 그렇습니다. 8300님도 조심하십시오. 자, 독감 조심하고 건강한 또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죠. 자, 금요일 아침 신문들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 관련 헤드라인 어제 이어서 또 있고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 소식 그리고 경제 이슈 장애인의 날 관련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자, 피의자 이름하고 신상이 공개가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안인득이라는 사람인데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조현병 환자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뭐 낙인 찍는 거, 강제 입원 이런 걸로는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이후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체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국 243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퇴원한 환자의 정보가 사실은 이후에 병원이라든지 기관에서 여기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안인득의 병력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도 알고 있었고 정신병원 그다음에 진주시가 알고 있었지만 어느 기관도 이후에 그 관리를 책임지는 네.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관리가 안 됐던 거고요.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살해범의 조현병 그 누구도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제목 정했고요. 한겨레는 조현병 환자 정보 공유 치료 관리 체계 개선 시급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없을까? 또 이런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자라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범죄자로 변해가는 그 과정의 정보가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조차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꼭 정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달 말에 삼성전자 공장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는 일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준비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과 맞물린 어떤 방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도 꾸준하게 육성 의지를 밝힌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는요. 문 대통령 삼성 방문, 이재용 만남 추진.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삼성 국내 반도체 공장 처음 방문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뽑았습니다. 네. 경제 소식 하나 더 보면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2.5%로 수정했습니다. 석 달 만에 기존보다 0.1% 포인트 낮춘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분석해 봤더니 1분기 중에 수출하고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좀 낮게 파악이 돼서 이걸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리도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경향신문이 관련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치 2.5%로 낮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관련해서 신문들이 그 기사를 싣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일면에 장애인 관련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병원에서 나가래요. 재활 난민된 장애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집중 치료를 받더라도 이제 후유 장애가 남게 되는데 병원들이 장기 입원 수가가 삭감되는 탓에 수지가 맞지 않아서 지금 환자들을 내쫓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퇴원을 유도한다든지 낫병동 여기가 집중 치료하는 곳인데 이거를 폐쇄하는 곳들이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퇴원하면 외래 진료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 병원을 찾을 때까지 환자들과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병만 치료하는 것이 과연 병원인지 국가 그 의료 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찾아보면 나와요. 네. 와 김희경님이 그 현주님 자켓 이쁘다고 하셨고 유튜브로 이거 세석화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네. 처음 들어보는데 체크 코트가 이쁘다고. 예. 아니 그 제가 오늘 자켓을 입고 왔는데 저희 정은주 작가 예. 저를 보자마자 웃더라고요. 예. 왜? 그랬더니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 같다고요? 뭐 누구는 또 바둑판 같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나이가 거기서 갈리는군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4822님도 02로 온다고 합니다. 청취율 조사가 네. 02 본인도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4822님도 곤유부라고 얘기하셨겠죠? 아, 그 말이 없네요. 하셨겠죠. 왜 예. 그걸 안 적어놨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제는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특검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내용 지난주인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를 오늘 우리 시간으로 0시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 보니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 특검 보고서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 의혹 증거를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뭐 트럼프로서는 이제 혐의가 없다 인정을 받은 셈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트위터에다가 지금 왕자의 게임 패러디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쓱 돌아보고 있는 얼굴이 트럼프더군요. 그렇죠. 게임 오버라고 써 있죠. 그렇죠.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또 그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갑자기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팔로워거든요. 그렇죠. 딱 떴는데 프레지덴셜 하라스먼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봤더니 이게 대통령 희롱 음,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금 트윗을 계속해서 날리면서 자신의 승리를 그렇습니다. 자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은 앞으로도 나올 내용들이 많고 미 주류 언론들은 그렇지 않다. 뭐 꼭 맞습니다. 이 법무부의 발표가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아무튼 이 트윗을 진짜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미리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예. 자, 다음 토픽 볼까요? 안인득입니다. 그러니까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 나이 42살의 그 이 피의자인데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죠. 네. 실명 나이 얼굴입니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가 이제 심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한 결정된 이유를 보니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걸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진을 별도로 공개하진 않는 대신에 경찰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그렇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네.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토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준영 단톡방 집단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단 성폭행 의혹이 나왔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제 네. 이
5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카톡방에 유토된 그 음성 파일하고 사진 그리고 나눈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이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제 고소하기로 한 건데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정준영 씨 팬사인회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고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된다고 하죠. 예. 자, 오늘 토픽은 여기까지 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